1942년 8월 과달카날에서 공사 중이던 비행장이 미군에게 탈취당하자 일본 최고 통치기구인 대본영이 직접 개입을 결정합니다. 비행장을 빼앗긴 해군의 실책을 육군이 수습한다는 명분 아래 대본영은 라바울의 제17군 사령관 야쿠타케 하루요시 중장에게 즉각적인 탈환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제17군의 주력인 남해지대는 6인이 포트 모르스비 공략을 위해 정글 깊숙이 투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령부는 태평양 곳곳에 흩어진 부대들을 긁어 모아야 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지목된 부대가 미드웨이 작전 이후 본국으로 복귀 중이던 이츠키 키요나오 대령의 제28 보병연대 이츠키 지대였습니다. 야쿠타케 하루요시 중장은 이츠키 지대 2000명과 요코스카 제5 특별육전대 600명, 총 2600명을 1차 공격 전력으로 먼저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츠키 지대 병력을 두 부대로 나누어 속도가 빠른 해군 구축함으로 약 900명의 선발대를 먼저 상륙시키고 이츠키 지대 나머지 병력과 특별육전대가 상대적으로 느린 수송선단으로 도착할 때까지 전초 지역을 확보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한편 선발대 수송을 맡은 다나카 라이조 수장 등 해군 지휘부는 과달카날 해역에 집결한 미군 수송 전단을 보고 미군 전력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츠키 대령은 과달카날의 미군을 제한된 경비 병력 수준으로 보고 신속한 타격으로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고 낙관했습니다. 그의 이런 판단에는 제17군의 정보 오판과 지상전에서 미군에게 패배한 경험이 거의 없는 당시 일본 육군 내부의 미군 과소평가 분위기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942년 8월 19일 새벽 1시 이츠키 지대 선발대 917명은 과달카날 동쪽 끝 타이보 포인트에 상륙했습니다. 지휘관 이츠키 대령은 적전력을 2000명 이하로 오판하며 속도가 승패의 열쇠라 판단했고 상륙 직후 하달받은 명령과 달리 즉시 비행장을 향한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정신력과는 달리 육체는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미드웨이 해역에서부터 트루크로 그리고 다시 과달카날로 이어지는 장거리 해상 이동 이후 바로 다시 이어진 행진은 병사들의 피로를 극도로 누적시켰습니다. 한편 미 해병대는 이미 일본군의 상륙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호주 출신 해안감시원과 현지 원주민 정찰대원들이 일본 구축함의 접근과 상륙을 목격했고 이를 사령부에 즉각 보고했기 때문이었죠. 이 덕분에 알렉산더 미 해병사단장 벤더그리프트 소장은 일본군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정찰대를 지체 없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8월 19일 정오 무렵 코리포인트 인근에 도달한 찰스 브러시 대위의 알파 중대 60명의 정찰대는 좁은 정글을 따라 무방비하게 대열도 갖추지 않고 이동 중이던 일본군 선발대를 먼저 포착했습니다. 일본군이 미군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브러시 대위는 즉시 부대를 나누어 2개 소대는 정면에서 기습을 가했고 1개 소대는 정글의 우거진 측면으로 우회하여 공격했습니다. 짧은 교전 끝에 미군은 일본군 33명을 사살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사실 이 전투에서 얻은 가장 큰 소득은 따로 있었는데요. 전사한 일본군 장교의 가방에서 적의 주력이 동쪽 해안선을 따라 밀고 들어온다는 결정적인 정보가 담긴 작전 지도를 확보한 것이었죠. 덕분에 벤더그리프트 소장은 병력을 분산시키지 않고 일본군의 예상 경로인 테나루강 서쪽 하구에 모든 화력을 집중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때 미군은 방어선을 구축하며 이곳을 테나루강이라 불렀지만 사실 이는 미군의 오해였는데요. 실제 테나루강은 동쪽으로 1km 더 떨어져 있었으며 전투가 벌어진 곳은 현지 언어로 엘리게이터 크릭이라 불리는 일루강 하구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일본군은 자신들의 목표지가 일루강임을 정확히 알고 있었으나 미군 지도의 오류로 인해 훗날 이 전투는 테나루 전투라는 잘못된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됩니다. 한편 일루강 하구에 구축된 미 해병대의 방어선은 지형적 이점을 극대화한 천연의 요새였습니다. 강폭이 좁고 늪지대가 깊어 일본군이 건널 수 있는 곳은 폭 15m의 좁은 모래톱뿐이었기 때문이었죠. 제1해병연대 제2대 대장 폴 폴록 중령은 이 병목 구간에 37mm 대전차포를 전진 배치했습니다. 원래 이 포는 전차를 잡는 용도였지만 일본군이 경무장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미군은 밀집 대형으로 달려올 일본군 보병을 섬멸하기 위해 수백 개의 쇠구슬이 든 M2 산탄을 장전했습니다. 8월 21일 1시 30분 신호탄과 함께 이츠키 지대의 선봉대인 제2중대가 과감하게 미군의 정면으로 반자의 돌격을 시작했습니다. 200여 명의 병력이 좁은 모래톱으로 쏟아져 들어온 이 무모한 공격은 체계적인 화력 지원 없이도 야간 백병전과 정신력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이츠키 대령의 성급한 판단이 원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일본군이 방어선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 도하를 시작하자 대기 중이던 제2대대 소속의 2개 중대 37mm 대전차포가 일제히 불을 뿜었습니다. 단 한 발에 수백 개의 쇠구슬이 비산하는 M2 산타는 반차의 돌격을 감행하던 일본군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으며 모래톱에는 순식간에 사체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 30분 이중대의 괴멸적인 패배에도 불구하고 이치키 대령은 1중대를 중심으로 한 잔존 병력을 긁어 모아 2차 돌격을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미 해병대가 구축한 촘촘한 방어벽을 넘지 못한 채 모래톱 입구에서부터 가로막혔는데요. 좁은 모래톱을 통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일부 병력은 해안선을 우회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해안가는 몸을 숨길 엄폐물이 전혀 없는 개활지였고 결국 이들은 대기 중이던 미 해병대의 기관총 집중 사격에 대부분 현장에서 쓰러졌습니다. 미군의 압도적인 활용망 앞에 2차 돌격마저 와해되자 이치키 대령은 더는 승산이 없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동쪽 정글로의 퇴각을 명령했습니다. 새벽 1시부터 이어진 8시간의 전투 끝에 오전 9시 마침내 승기를 확신한 밴더그리프트 소장은 이치키 지대로 완전히 섬멸하기 위해 M3 스튜어트 경전차 5대의 투입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소총과 기관총 위주의 경부장밖에 없던 일본군은 폭탄을 안고 궤도를 뛰어드는 등 맨몸으로 맞섰으나 두꺼운 장갑을 앞세운 전차의 진격을 막기엔 모든 저항이 역부족이었죠. 전차의 압박을 이기지 못한 일본군이 동쪽으로 물러나려 했으나 그곳 역시 밴더그리프트의 명령으로 이미 숲을 우회해 길목을 차단한 제1대대의 협공에 가로막히며 완벽히 고립되었습니다. 퇴로가 차단된 상태에서 일본군은 전차의 화력을 견뎌내지 못했고 진격하는 전차의 궤도 아래 수많은 병력들이 무력하게 지켜나가는 등 전장은 일방적인 학살의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훗날 밴더그리프트 소장은 이 처참한 광경을 두고 마치 고기 분쇄기와 같았다고 회고했습니다. 오후 5시 전투는 미군의 완벽한 승리로 종료되었습니다. 이치키 지대 선발대 917명 중 777명이 전사했고 이치키 대령 역시 다른 부대원들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치키 대령의 죽음과 함께 선발대는 대패했지만 이 참혹한 결과는 오히려 과달카나를 향한 일본군의 공세를 더욱 거칠게 만드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격노한 라바울의 일본군 수뇌부는 이 괴멸적인 패배를 덮기 위해 즉각 가와구치 수장의 본대를 과달카날로 급파했습니다. 이제 전우는 비행장 남쪽의 험준한 요충지 훗날 에데슨 능선이라 불릴 그곳에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